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초전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상 초전도체 관련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뭐 맞다, 혹은 뭐 아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고, 초전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슈를 많이 보지만, 실질적으로 초전도체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이게 왜 대체 게임 체인저이고 미래 혁신 산업으로 이게 이끌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분야들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초전도체가 어떤 거고 이게 어떠한 산업들에 쓰일 수 있고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도 지금 굉장히 많죠. 뭐 이제 신성 델타테크, 뭐 파워로직스, 그리고 이제 뭐 서남, 그리고 덕성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 주가 급등락이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초전도체 관련 자료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초전도체 이제 주요 핵심 이슈가 뭐죠? 이제 그거죠. 얘네가 원래 영하 마이너스 180도에서만 이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상온이랑 상압 어떠한 온도에 관계없이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대박이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이 전류가 흘러도 전기 저항이 발생되지 않아. 한마디로 에너지가 0이라는 거죠. 에너지 소모 없이 전류를 무한대로 흘려 보낼 수 있다. 그것도 무선실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각자 산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산업들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 이제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죠? 이 전력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고 무선실 전력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보다 냉각 시스템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자, 이러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전봇대 이렇게 있죠. 전봇대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전선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지방까지 이러한 전력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거리가 길면 길수록 이 100이라는 에너지 전력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깎입니다. 뭐 90으로 80으로 사실상 어떻게 전력 손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력 손실 없이 100을 100으로 보내. 자,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어떻게 이 나라 GDP 그리고 각 기업들에 있어서 이익을 온전치 최대치로 전부 다 100%다 순이익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같아요. 자, 일단은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뭐 MRI, MPI 사실상 고해상도 조금 더 깊숙이 침투를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전류를 에너지 소모 없이 완벽하게 좀 더 깊숙이 침투가 됨으로써 신체 내부 구조를 조금 더 고해상도로 세밀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러한 말들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잡아낼 수 없었던 그런 병들, 그러한 균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깊숙하게 고해상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뭐 발견하지 못했던 암이라던가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병들을 조금 더 잡아낼 수 있다. 조금 더 확실하고 세밀할 수 있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약간 혁신을 일으킨다.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운송 산업인데 전기 자동차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에너지 소모가 없다 보니까 배터리의 효율성을 엄청나게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000km를 이제 주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2000km, 3000km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기 무상 열차 최소한의 마차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차가 깔려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이동이 가능했는데 이거를 약간 띄워서 이렇게 이제 그 열차 자체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부상한 채로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 나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뭐죠?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뭐 효율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약간 안정성 부분이랑도 연결이 된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벌써 이 초전도체로 이제 에너지, 의료, 운송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양자 컴퓨터 그리고 뭐 디지털 회로 그리고 이 과학적 연구, 핵 융합로 이제 이런 부분도 쓰일 수가 있고 나중에 항공 우주 그리고 이제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뭐 이제 풍력이라던가 이제 뭐 초력, 조력 이런 쪽으로 굉장히 모든 한마디로 이 초전도체는 어떻다 미래의 앞으로 혁신 산업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실질적으로 모든 산업에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정부에서 그리고 대기업에서 미리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허에 관련해서 전부 다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가 전부 다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게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약간 좀 비관적인 그런 입장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이제 입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조금 이제 응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요. 일단은 초전도체 이런 관련 자료들은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 010-9014-8706으로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초전도체 해외 논문들 그리고 이제 대응 전략 자료 관련주들 이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제가 이건 뭐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는 뭐 아깝지 않으니까 이제 구독 정도만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들 이제 이슈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초전도체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아니다라는 선에서 나왔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비공개 간담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제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9월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죠? 결과적으로 초전도체에 대해서 9월 이전까지 맞다 아니다 논란은 계속 될 건데 확실한 거는 9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언제든지 맞다라는 걸로 급등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러한 9월 검증이 비관적인 내용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맞다 쪽으로 기울여진다면 초전도체줄 어떻게 한 번 더 급등 랠리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초전도체에 대해서 약간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초전도체가 앞으로 미래의 혁신을 일으킬 약간 뭐 잠재력 그런 잠재성 약간 긍정적인 내용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야 그냥 아니다라는 쪽으로 비판적인 부분만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기류가 바뀌고 있어요. 어떤 걸로 아 초전도체 이거 맞다 실현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초전도체 이제 해외 논문들 통해서 어느 정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게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 나오죠. 이제 한글 파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은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을 좀 했어요. 자 보면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들도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초전도성을 발견. 쭉 읽어보니까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실온에서 작동한다는 거다. 그리고 뭐 AK-99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제 뭐 진동 초전도란 무엇인가 약간 맞다라는 내용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얘네가 할 수 있는 쪽으로도 조금 더 연구 논문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얘기 나오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여러 전자 상태가 에너지 측면에서 가까워져 특이점을 생성할 수 있고 물리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 또 뭐 블라블라 나오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상온 초전도체의 잠재력은 무엇인가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다? 비관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 내용이 넘어가니까 야 그래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산업 혁명을 시키는 거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면은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뭐 성능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뭐 결론적인 부분 나오고요. 여기 나오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새로운 논문들이 있는데 이러한 논문들 역시도 이제 뒤에 보니까 이러한 이제 뭐 이런 원소들이 최근 상온 초전도체로 이제 보고가 됐고 또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강한 상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9월 달에 어느 정도 사실상 윤곽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윤곽이 나왔냐면은 약간 이번에는 비관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초전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확답은 안 나올 겁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진척된 그러한 결과가 나올 거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까지도 픽스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이 될 건데, 이전에 급등이 됐던 거랑은 조금 다른 형상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단순하게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LK99에 들어가는 물질이 뭐죠? 이거 황산납입니다. 그쵸? 황산납의 관련주들이 다시 급등이 될 거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냐면, 테마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초전도체, 맥시, 양자 컴퓨터로 바뀌고 있는데,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급등이 됐죠? 여기에 관련된 관련주들, 뭐 관련 섹터들이 급등이 됐었고, 또 하나가 여기에 대해서 그 LK99 퀀텀 에너지죠.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맥신 관련주가 급등이 됐는데, 맥신 관련주 뭐가 급등이 됐죠? 맥신에 대한 구성 물질이 뭔지 아세요? 티타늄입니다. 이 티타늄 관련주들이 급등이 됐고, 얘네들이 결국에 대장주가 됐어요. 그쵸? 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로가 급등이 됐죠.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 이제는 얘네들도 이거에 관련된 구성 물질들이 급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 이 보면은 여기 나오죠. 뭐 세계 최초 상온 양자 컴퓨터 후보 물질 발견이라고 나와요. 그쵸? 이제는 이제 후보 물질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쵸? 이 말은 뭐다? 앞으로 이제 그래요. 2차 전지 예를 들어볼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처음에 뭐가 갔죠? 전기차 관련주들이 미친듯이 급등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가 급등이 되고 있나요? 2차 전지에 필요한 구성 물질, 그리고 구성 원소, 구성 광물들이 급등이 되고 있죠. 그게 뭐죠? 지금 리튬이랑 니켈이죠. 얘네들이 거의 5배, 그리고 이제 6배, 7배 급등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다? 우리 양자 컴퓨터에서도 이 후보 물질이 앞으로 급등이 될 거고, 초전도체 관련해서 AK99 이거 역시도 여기에 구성 물질이 황산납이 급등이 될 거다. 왜? 황산납이 왜 이게 9월에 초에 검증이 되는지 아시죠? 황산납이 수급이 부족해요. 수급이 부족한 부분들이 최근에 채워져서 9월달로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수급이 안 채워졌다 10월달로 아마 밀렸을 거예요. 이만큼 이제 AK99에서 이 초전도체 황산납이 중요하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서도 이 후보 물질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관련된 물질이 이제 뭐가 나왔다? 여기 쭉 내려보면은 여기 나오죠. 터비움, 인디움, 산화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관련주들, 단순한 관련 섹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관련 물질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전도체에서는 황산납,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서는 터비움. 자, 이거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제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종목명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이제 히든 종목으로 이제 매집이 이제 거의 끝났고, 여기 010-9024-8706으로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매집주를 제가 이미 다 보내드렸어요. 종목명이랑 브리핑 보내드렸고, 이제 그 종목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신성 델타테크 급등하기 전에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러한 자리에 얘네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매집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슈가 나오면 상한가 점상 갈 거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면 90%뭐 이제 60%에서 90% 급등한 그러한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 매수를 하면은 거의 0%예요. 아직 이슈가 안 나와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손실 볼 확률은 적고 급등을 먹을 만한 그런 수익률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 없이 매집이 되고 있을 때 지금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세력들 같은 경우도 초전도체 최근에 어떻게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나왔죠. 맥신 역시도 마찬가지고, 양자 컴퓨터도 조만간 진행이 될 건데, 그렇게 차익 실현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이런 구성 물질 쪽으로 다 매집이 전환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우리도 진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 010-9024-8706으로 이제 초전도체 혹은 숫자 1번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뭐 돈을 안 받죠. 이제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려요. 대신에 구독 정도는 눌러주시고 이제 문자를 주셔야 이거 확인하고 제가 답장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서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주로 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이 지분율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지분율 제가 힌트를 주면은 신성 델타테크 지분율 이거 뭐죠? LNS 지분율이 신성 델타테크가 52.52%입니다. 하지만 이게 LK99에 관련된 지분율인가요? 퀀텀 에너지의 지분율인가요? 아니에요. 퀀텀 에너지 지분율로 전환이 되면은 얘네 지분율이 4.9%입니다. 이 4.9%, 5%도 안 되는 지분율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된다? 정답은 맞아요. 하지만 플러스 한 가지의 재료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묶여서 이렇게 급등이 되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떤 거다? 신성 ST에 있다라고 봐요. 왜? 신성 ST 같은 경우가 전장 부품들의 전류를 연결하는 전도체 부스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전도체에 관련된 부분이 신성 ST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미 사업 매출을 뽑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고 신성 ST IPO가 얘네 이제 9월 달에 어느 정도 공모 청약 이제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거다? 이제 1000대 1로 갈 거라고 봐요. 몇백 대 1, 몇천 대 1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거 제가 여기 옛날에 말씀을 드렸죠. 9월 4일 수요 예측 일정 공모 청약 9월 13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쟁률이 미친 듯이 쏠려.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에 대한 부분이 신성 ST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신성 델타테크로 수혜가 몰릴 거다. 이게 9월 대박 호재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주가 급등락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러한 변동성은 어떻게 좀 더 심해질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오면은 어떻게 매수를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눌림목 매수라고 하죠. 그러한 눌림목 매수 타점은 제가 전부 다 이제 보내드릴 거고요. 이제 파워 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파워 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거 퀀텀 에너지 지분율로 전환이 되면은 1.08%입니다. 지분율이 1%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초반 급등 3배에서 4배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다? 이거 아니죠.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 브리핑을 다 드릴 예정이고 이렇게 12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급락이 됐죠. 왜 파워 로직스 신성 대타처럼 급등이 안 돼? 왜 이렇게 아래로 빠져? 이거 원인은 12 물량입니다. 12 물량이 지금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있고 이러한 자리에서 12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파워 로직스 남은 12 물량이 있습니다. 남은 12 물량을 위해서 주가를 한 번 더 급등을 시킬 건데 거기에 대한 일정이나 얼마큼 남아 있는지나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관련주들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갖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어떻게 전부 다 답장을 드렸어요. 선암이나 덕성 역시 마찬가지죠. 선암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 주가가 그때 왜 급락이 나왔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얘네 주가 급락 나온 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 이제 매도 그리고 뭐라고 했죠? 초전도체주 우리 아니다 하면서 최대 주주가 어떻게 임원이 고점에서부터 물량 다 던졌어요. 그리고 이때 맞춰서 현대 엘리베이 12 물량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지만 이렇게 빠졌을 때 다시 관련 섹터를 느끼면서 상한가 두 번이 갔다. 이거는 뭐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해서 다시 이슈를 띄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나 일정을 알아야 다시 주가가 급등이 될 수 있는지, 급등이 된다면 얼마 정도에 매도할 수 있을지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덕성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서도 우리로가 왜 급등이 되는지도 제가 말씀을 여기서 실시간 대응방에서 드렸어요. 물론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있죠. 우리로 같은 경우도 이제 왜냐 우리로가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걸로 지원을 받고 있죠? 양자에 관련된 걸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가 양자 컴퓨터로 얘네가 주가가 급등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제 2023년도 우리로 관련해서 총 개발 기간 3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 기타가 누구 돼 있죠? 정부 지원 개발 과제, 정부 지원을 자체 자금.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의 트렌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관련된 이슈 그리고 재료
공시를 다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일 단타에서 초전도체 수익 다 먹었고, 맥신 수익 먹었고, 양자컴 또 수익을 먹은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면은 이렇게 공시 내용이 빠삭해야 되고, 공시 내용을 각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정부 관련된 공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다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트 공시 12물량도도 봐야 되고, 자, 이제 본인이 만약에 이런 시장 트렌드를 다 수익을 보고 싶어, 그리고 나는 여기 관련주들 물려 있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쪽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관련된 대응을 받으셔야 돼요. 상담이란 진단을 받아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대응을 한 부분으로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뭐 매집주나 당일 단타 들어가서 주가 지금 급등할 때 먹어야죠. 나는 초전도체에서 수익 못 봤어, 맥신에서도 수익 못 봤어, 양자에서도 수익 못 봤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시장 트렌드가 이렇게 세 가지 순서대로 나왔고, 이 급등률이 지금 보통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신사드타 6배 나왔죠. 맥신 관련된 것도 지금 최소 2배에서 3배 나왔어요. 이 양자 컴퓨터도 2배에서 3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크게 먹을 수 있는데 이거 3개 중에 하나도 못 먹었다. 이거는 시장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부 다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이제 뭐 구독 정도만 눌러주시고, 이거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 누른 거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을 드려요. 돈을 안 받고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뭐 한번 시험 삼아서 이거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정말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번 구독하신 분들은 계속 구독을 해요. 왜?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고 도움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서경제TV가 6월 9일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직 시작한 지 3달도 안 됐는데 벌써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죠. 그거는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제가 일요일날 지금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8월 27일 일요일 오후 1시 47분이에요. 그쵸? 제가 주말 동안 내일 장 시작 대비해서 이렇게 찍어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초전도체, 맥신, 양자 컴퓨터 이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주가 변동성이 심할 거예요. 왜? 다 9월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급등하는 종목, 급락하는 종목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주말에 영상을 미리 찍어드린 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부 다 빠르게 다 대응을 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남은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월요일 이제 뭐 그 월요병이 있다고 하죠. 월요병 없이 다 좋은 하루,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